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재난관리청은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녀들과 멕시코로 도주했던 한인 남성이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 한인타운 총격 사건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체포된 용의자의 아내가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극심한 교통체증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대사 후보로 내정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하원 의원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틸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청은 연방지원금을 투입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진화에는 더욱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진화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시작된 베인 산불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1,456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인접 지역에서 시작된 베로나 산불은 지금까지 500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5%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를 덮친 산타로사 아일랜드 산불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16,942에이커가 전소됐지만 진화율은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재난관리청은 연방 지원금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구들은 각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두 자녀와 함께 멕시코로 도주했던 한인 남성이 약 2년 만에 현지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함께 있던 두 자녀도 무사히 구조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2024년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 40세 한인 남성 캠론 이 씨가 멕시코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4년 7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북부에 위치한 주택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28세 안젤리카 브라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무기 소지 관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브라보를 발견했고 이 씨는 두 자녀인 5세 마테오 이와 4세 아테나 이를 데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1급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됐으며 연방법원은 도주와 관련해 체포영장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두 자녀는 무사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외조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씨는 현재 샌디에이고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세크라멘토로 이송된 뒤 살인 및 무기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 캐롤튼 한인타운 총격 사건을 둘러싼 한인 부부 공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용의자 한승우 씨의 아내 한혜손 씨의 구체적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체포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한혜손 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첫 번째 총격 생존 피해자가 9.11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왜 아직 죽지 않았냐, 너가 가장 먼저 죽었어야 했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부부가 범행 전후 함께 움직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에는 한승우 씨가 아내에게 두 번째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전화해보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수사당국은 부부가 범행 이후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 들러 음료를 주문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한혜손 씨의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대 90일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메모리얼데이 연휴 58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586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거주지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집계된 580만 명을 넘는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여행객들의 이동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내일 정오부터 여행객들로 인한 교통체증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로스앤젤레스부터 베이커스필드 선상 5번 고속도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팜스프링을 통과하는 10번 고속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파로 연결되는 80번 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전국 기준으로는 4,500만 명 이상이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법원에서의 아이스 체포를 제한한 연방법원 명령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에서 한 남성이 아이스에 체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이민 심리가 열리는 이 건물에서 아이스 체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피 케빈 캐스텔 판사는 지난 18일 아이스가 뉴욕시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법원 안팎에서 일상적으로 체포하는 관행을 제한했습니다. 명령 대상은 맨해튼의 26 페더럴 플라자, 201 베릭 스트리트, 290 브로드웨이 등 세 곳입니다. 하지만 명령 하루 뒤인 19일 온드라스 출신 21세 남성이 26 페더럴 플라자에서 이민 심리에 출석한 뒤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욕 이민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체포가 법원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남성이 블러드 갱단의 현역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아이스는 법원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에도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등 예외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이번 체포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체포를 명령 위반으로 판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제한 명령 이후에도 아이스 체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일단 보류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전달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헬기가 유조선에 접근하고 강화한 해병대원들이 승선합니다. 해당 배는 미군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국적 상업용 유조선. 미 중부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수색을 벌인 뒤 항로 변경을 지시하고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에 새로운 종전안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해외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위한 간접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미국의 재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종전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추가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더 강한 공격을 할 수도, 공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란을 향해 종전안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마무리 공격으로 초토화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이란의 협조하에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한국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9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탑승한 HMM의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입니다. 지난 3월 초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울산으로 가려 했지만 전쟁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발이 묶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항 요구에 침묵하던 이란 정부는 18일 밤 위너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에서 출발해 어제 오전 두바이항 앞까지 이동했고 이란이 제시한 항로, 즉 라라크 섬 남쪽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안전수역인 오만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으론 첫 통과로 목적지 울산은 다음 달 8일 도착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가 HMM 나무호 피격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나무호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4차례 통화하고 장관 특사까지 보내 상황을 관리한 결과라는 겁니다. 또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이용하긴 했지만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박 통과는 미국과도 협의했고 미국의 제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의 선박의 통항도 이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자신의 인생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국어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언급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부모와 미국에 정착한 이야기를 속담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I reminded of a Korean saying, 고생 끝에 낙이 온다. After hardship comes joy. Like so many Korean Americans, our story began in hardship. 주한 대사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선 스틸 후보자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 있어 핵심적인 투자국이라며 이 위대한 동맹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특히 쿠팡 등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y made it very clear that U.S. companies cannot be discriminated, nor they're going to have unnecessary barriers. So if I get confirmed, yes, I'm going to follow up with that clearly. 스틸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성김 전 대사에 이어 한국계로는 두 번째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들도 대거 출마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사직에 출마한 아이린 리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한인 검사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아이린 리 검사가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사 후보직에 출마했습니다. 아이린 리 후보는 그동안 부당한 판결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소수계 인종들의 고충을 들어오다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앞으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는 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to make sure that there's representation in the legal system for people with our backgrounds. So I would be honored to have your vote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have that representation. I want to be a judge who is thoughtful, deliberate, prepared, and is able to bring dignity and respect to everybody who comes before the court. 18년 검사 경력을 보유한 아이린 리 후보는 증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이민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를 펼쳤고 현재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의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린 리 후보는 많은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 참여하지만 판사 선출에 관련된 항목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6월 2일에 꼭 투표해 주세요. 한편 아이린 리 후보는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사 14번 오피스에 출마하며 부검사장 출신인 앤지 크리스티디스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주민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건강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선정된 가구에는 보상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제10차 건강 설문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독립연구기관 RTI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발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설문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설문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지원 필요성 등에 관련된 질문의 응답이 요구됩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이번 설문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문은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국은 설문조사에는 체류 신분에 관련된 질문이 없으며 응답 내용은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진행됩니다. 우편으로 초청장을 받은 가구 가운데 설문을 완료한 주민에게는 최소 $20 상당의 기프트 카드나 수표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3일간 지지부진했던 숨고르기가 끝나고 상승세가 재개된 건데요. 다우존스는 어제 낙폭의 2배를 회복했고 내스닥과 S&P 500은 4일간 낙폭의 50% 이상을 복구했습니다. 2주 만에 가장 강력한 랠리 무대에 돌입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며 국제유가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국채금리 역시 동반 하락하며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매수 쪽으로 돌려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추락했던 반도체와 메모리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까지 4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서며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바잉을 촉발했습니다. 또한 매그니피선 세븐 역시 2주 만에 전 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쪽으로 돌아서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전망이 랠리 모드를 더욱 강화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음을 나타냈는데요. 결국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보다 추가 상승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